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로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궁궐의 불꽃. 1776년 봄, 붉은 매화가 깊은 연못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막 즉위한 젊은 군주 정조는 무거운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궁궐은 찬란했고 금빛으로 빛나는 기둥과 채색된 단청은 화려했으나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은 숨막히는 고독이었다. 정조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연못가를 지나던 순간 그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다. 맑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궁녀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다. 그 사이 하얀 소매 끝이 바람에 흩날리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청아였다. 정조의 발걸음이 멈췄다. 왕의 눈길이 머문 순간 청아의 삶도 뒤바뀌기 시작했다. 청아는 뜻밖의 시선에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 아이는 어찌 이리 낯설면서도 익숙한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하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궁녀들에게 다른 지시를 내리며 시선을 거두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는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갔다. 그러나 그 순간 청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왕의 눈과 마주한 그 짧은 찰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스쳤다. 그 만남은 너무 작고 너무 깊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스침이 운명을 흔들었다. 궁궐의 인연은 언제나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붉은 매화 사이로 스치는 소매끝. 정조의 눈앞에 다시 그날의 궁녀가 떠올랐다. 연못가에서 잠시 스쳤던 그 소녀. 그 기억은 국정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왕의 심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나라의 운명이 함께 흔들리는 듯했다. 정조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개혁을 이끌어야 할 군주다. 감히 궁녀 하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 시각 청아 또한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왕의 얼굴이 밤마다 떠올랐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궁녀의 삶은 바람 앞에 불. 작은 소문 하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운명이었다. 지난번 대전에 물을 이던 아이가 있지 않느냐? 왕께서 눈길을 오래 주셨다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목숨이 날아가고 싶으냐? 청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미 작은 불씨 같은 소문은 궁 안에서 번져가고 있었다. 정조는 밤마다 홀로 책을 펼쳤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것은 책의 문장이 아니라 청아의 모습이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깊게 스며드는 불길이었다. 궁궐은 넓고도 좁은 공간.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시 마주친다는 것은 기적과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두 사람을 끌어당겼다. 어느 날 정조가 서고를 찾았을 때였다. 책을 정리하던 청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맞닿았다. 여기서 책을 돌보는 것이냐? 예, 폐하. 저는 책 정리와 기록을 맡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왕은 무심한 듯 물었으나 속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책을 좋아하느냐? 예, 글을 아는 것이 좋아서 책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아합니다. 순간 정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궁녀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잠시였으나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히 서로를 마주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폐하, 시간이 늦었습니다. 정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을 덮고 자리에서 물러섰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목숨을 건 불씨처럼 점점 더 위험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청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조차도 스스로를 옥죄듯 삼가야 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이미 왕을 향해 있었다. 밤마다 연못가를 걸을 때면 혹시나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뒤섞였다.
설렘과 공포가 함께 밀려드는 순간마다 청아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한편 정조 역시 달라졌다. 늘 냉철하고 무표정하던 군주의 얼굴에 문득 스치는 미소가 깃들곤 했다. 시선이 멀리 머무는 순간도 잦아졌다. 신하들과 환관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왕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궁궐은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장 작은 바람결조차 크게 번져나가는 곳이었다. 속삭임 하나, 눈빛 한 번이 곧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은 이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작은 불씨 같던 마음은 이미 궁궐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궁궐 안에 퍼져나간 소문은 작은 귓속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형체 없는 파도가 되어 번졌다. 왕께서 어떤 궁녀를 눈여겨보신다더라. 그 말은 궁녀들의 방에서 환관들의 입에서 심지어 대신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었다. 누구는 호기심으로, 누구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속삭였다. 궁궐은 언제나 진실보다 소문이 먼저 퍼지는 곳이었다. 청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루하루가 바늘 위를 걷는 듯했다. 왕의 시선을 떠올릴수록 마음은 벅차올랐으나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듯했다. 잊어야 한다.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어찌 이 마음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정조 또한 국정을 돌보는 자리에서조차 잠시 눈길이 허공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챈 신하들은 곧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폐하께서 어느 궁녀에게 마음을 쓰신다지 않소. 개혁을 외치던 왕이 허점이 드러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기회일 터. 소문은 칼날이 되어 정조를 겨누기 시작했다. 사랑은 불씨였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의 불씨는 곧 음모와 권력의 바람을 타고 커다란 불길로 번졌다. 그들은 아직 서로를 향한 떨림만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사랑이 불러올 파도가 어떤 것인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궁궐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소문은 권세가들의 손에 쥐어지자 순식간에 칼날로 변해 왕의 목을 겨누었다. 정조가 청아를 향해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왕의 개혁 의지를 흔들 수 있는 구실을 얻었다. 폐하가 사사로운 정에 흔들린다면 백성들이 무엇을 믿겠소? 청빈과 개혁을 말하던 입으로 궁녀 하나의 마음을 두었다 하니 이를 빌미로 압박할 수 있겠지. 정조는 이를 눈치채고 있었으나 마음은 쉽게 제어되지 않았다. 책을 펼쳐도 글이 흐려졌고 신하들의 보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버려야 할까? 나는 군주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인간이 아닌가? 한편 청아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밤이면 자신의 방 앞에 누군가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든 작은 빌미만 잡히면 왕의 여인이라는 죄목으로 내몰릴 수 있었다. 그 아이를 주시하는 눈이 많다더라. 조심해라. 작은 발걸음 하나가 파멸을 부른다. 청아는 매일 연못가를 걸으면서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사랑은 달콤했으나 궁궐의 사랑은 곧 음모와 시련의 불길을 불러왔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설렘을 넘어 생사를 건 시험으로 향하고 있었다. 궁궐의 소문은 결국 가만히 머물지 않았다. 작은 귓속말은 대신들의 귀에 닿았고 그 속삭임은 곧 하나의 칼날이 되어 청아를 향했다. 어느 날 청아는 갑작스레 내명부의 전가를 받았다. 왕을 시중드는 일과는 무관한 자리였음에도 불려나간 것이다. 그 순간 청아의 두 손은 차갑게 떨렸다. 왜 하필 저 아이를 부른 걸까? 혹시 소문이 사실인지 떠보려는 게 아닐까? 청아는 자신이 곧 함정 위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다. 청아가 들어선 곳은 대전의 겹방, 신하들의 발길이 잦은 공간이었다. 낯익은 관원들이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 있었다. 너 이름이 청하라 하였지. 폐하께서 너를 눈여겨보셨다는 말이 들린다. 사실이냐? 청아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숨결조차 조심스러운 자리에서 한마디가 곧 목숨을 가를 수 있었다. 소인은 감히 그런 뜻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폐하를 뵌 것은 그저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관원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대답보다 떨리는 목소리와 굳은 표정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 시각 정조는 멀리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로 인해 그녀가 위기에 처했단 말인가. 궁궐의 칼날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다가오다니. 정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청아를 지킬 수 없었다. 궁궐은 시험의 장이었다. 사랑조차 권력의 도구가 되어 흔들리고 숨소리 하나조차 음모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인연은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청아를 향한 소문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신들의 입을 통해 더욱 크게 번져 궁궐 전체가 조심스러운 긴장으로 뒤덮였다. 정조는 그 모든 시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군주의 자리에서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단 한 번의 감정적 행동이 곧 정치적 약점이 되어 개혁의 발걸음마저 꺾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청아의 처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머물렀다. 발걸음을 죽이고 서 있던 이는 바로 내시장이었다. 폐하의 명이요. 그대의 처소는 이곳으로 옮겨라. 이유를 묻지 말고 그저 따르도록 하라. 청아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심스레 짐을 꾸리며 속으로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날 이후 청아는 궁궐의 가장 한적한 서고 곁작은 처소로 옮겨졌다. 겉으로는 단순한 인사 조치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정조의 은밀한 보호였다. 그곳은 대신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폐하께서 날 지켜주신 걸까? 그러나 이 또한 더 큰 위험을 부르지는 않을까? 청아의 가슴은 안도와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그 시각 정조는 홀로 서책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못했지만 작은 조치 하나로 청아를 지켜냈다. 궁궐은 칼날이 도살인 전쟁터다. 그러나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리라. 사랑은 여전히 은밀했고 보호 또한 비밀스러웠다. 그러나 궁궐의 벽은 높고 바람은 언제나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인연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더욱 깊고 위험한 굴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궁궐은 늘 사람의 눈과 귀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아무리 은밀한 행동이라도 오래 감춰질 수는 없었다. 정조와 청아의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는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감정은 가면 속에서도 드러나는 법. 작은 흔들림은 결국 누군가의 눈에 비쳤다. 어느 날 서고에서 책을 정리하던 청아. 문득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 순간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스쳤다. 그리고 다음 날 대신들의 입에서 은근한 말들이 흘러나왔다. 폐하께서 서고에 자주 드신다 하지 않소? 개혁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라더니 혹여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입가에 번진 미묘한 웃음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청아 역시 변화를 느꼈다. 동료 궁녀들의 시선이 전과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시기와 경계가 뒤섞인 눈빛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저 아이 폐하와 무슨 사이인 걸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이미 눈길이 너무 많이 쏠리고 있어. 청아의 손끝은 떨렸고 작은 숨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창가에 앉아 깊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었으나 눈빛은 한없이 무거웠다. 소문이 이미 퍼졌구나. 그녀를 지키려 한 나의 뜻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사랑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궁궐의 벽 안에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누군가에게 들켜 있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단순한 설렘을 넘어 음모와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사랑은 들켜버렸고 소문은 이제 의혹으로 변했다. 궁궐의 권력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 칼날을 벼리기 시작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이름은 음모의 중심에 놓였다. 어느 날 아침 조정회의. 중신들이 모여 앉은 가운데 정조의 앞에 올려진 상소문 한 장이 있었다. 폐하 미천한 궁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두셨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군주의 도를 흐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개혁을 외치던 폐하의 뜻을 누구보다 지지해온 우리도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는 군주를 믿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정조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것이 결국 나를 시험하려는 수단이구나. 그녀를 향한 내 시선 하나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구나. 그 시각 청아 역시 불려나왔다. 내명부의 중국마마 앞 무릎 꿇은 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폐하의 시선을 끈 것이 사실이냐? 감히 왕의 뜻을 어지럽힌다면 너뿐 아니라 내 가문까지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청아의 목은 말라붙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러나 눈물을 삼킨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소인은 감히 그런 뜻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폐하의 은혜만으로도 이미 하늘 같은 복을 입었사옵니다. 그 순간 청아의 눈빛에는 두려움 속에 숨은 결연함이 번졌다. 군주는 의심 속에서 흔들렸고 궁녀는 압박 속에서 시험받았다. 궁궐의 음모는 이미 두 사람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혁과 권력, 그리고 생사를 건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하루가 저물고 달빛이 궁궐의 기와를 은빛으로 적셨다. 그날 밤 정조와 청아는 각자의 처소에서 잠들지 못한 채 긴 어둠을 견뎠다. 정조는 홀로 대전에 앉아 있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눈길은 한 글자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에 잠긴 듯 흔들리고 있었다. 군주의 길과 인간의 마음. 나는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단 말인가. 허나 그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지켜내려는 백성의 삶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눈빛 속에 미약하나 단단한 결심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청아의 처소의 작은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청아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꽉 모아 가슴에 얹고 있었다. 폐하의 곁에 머무는 순간마다 목숨은 더욱 위태롭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그분께 닿아 있다. 설령 운명이 나를 꺾는다 해도 나는 이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리.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것은 두려움 너머의 결연한 빛이었다.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태풍 전야의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견디며 다가올 거대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이 되었고 그 불꽃은 곧 궁궐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고요했던 밤은 길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마자 궁궐 안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시작된 속삭임이 큰 파도로 번져 이제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소문이 되어 있었다. 정조가 조정에 나서자 대신들의 눈빛이 이전보다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예를 올리며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폐하, 나라의 대사는 산처럼 무겁사옵니다. 허나 근일 폐하의 눈빛은 산이 아닌 바람을 좇으시는 듯하옵니다. 폐하의 뜻을 의심하고자 함은 아니오나 백성들이 폐하의 마음이 사사로운 정에 기울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국본을 흔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조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뒤섞였다. 그 시각 청아는 내명부의 불시에 불려나왔다. 궁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따라붙었다. 청아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겁게 내려앉는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드디어 일이 벌어졌구나. 저 아이 끝내 무사하지 못할 게다. 내명부의 어두운 정각. 중국 마마와 대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청아는 무릎 꿇었다. 그 순간 등 뒤로 느껴지는 수많은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한 칼날 같았다. 내 정체를 밝히거라. 폐하와 어떤 사이냐? 청아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숨 한 줄기조차 죄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청아는 마치 벼랑 끝에 선 듯 느꼈다. 그때
문득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정각을 울렸다. 정조가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부른 이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내 궁녀를 함부로 신문하려 드는가? 그의 목소리는 궁안을 뒤흔드는 천둥 같았다. 드디어 감춰진 불씨가 드러나고 소문은 현실이 되어 왕과 궁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길 위에 놓였다. 그리고 그 길은 곧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 정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대신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궁녀들의 숨결마저 멎어버렸다. 왕과 대신, 둘 사이에 번지는 기류는 불꽃과도 같았다. 내 궁궐의 질서를 내가 다스린다. 감히 왕의 궁녀를 핑계 삼아 나를 흔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심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폐하, 신들이 감히 폐하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천하의 군주는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백성들 또한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개혁을 외치며 강한 뜻을 보이셨기에 저희 또한 충심으로 모셔온 것이옵니다. 허나 만일 그 뜻이 한낱 감정으로 흐려진다면 누가 폐하의 개혁을 믿겠사옵니까? 정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차가운 침묵 끝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대들이 말하는 충심이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대들의 안위를 위해서인가? 내가 개혁을 이루려는 뜻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한낱 소문으로 군심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순간 대전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해졌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택했다. 그 시각 청아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떨고 있었다. 정조의 목소리가 정각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공포와 안도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다. 폐하, 저를 지키려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로 인해 폐하의 길마저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청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점점 결연해지고 있었다. 정조와 대신들의 대립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이상 그리고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의 충돌이었다. 그날 궁궐의 공기는 불꽃처럼 뜨겁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선택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궁궐의 역사를 바꿀 불길이 될 것이었다. 대신들과의 격돌은 지나갔으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궁궐 안팎의 시선은 더 날카롭게 정조와 청아를 겨누었다. 그러나 위험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갔다. 어느 늦은 밤, 달빛이 가늘게 서고의 창문을 스쳤다. 책을 정리하던 청아가 문득 고개를 들자 정조가 조용히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고는 적막했고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히 번졌다. 청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청아의 가슴은 크게 흔들렸다. 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던 호칭이 달빛 속에 은밀히 울려 퍼졌다. 폐하,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본다면 폐하의 뜻을 어지럽힌다 할 것입니다. 정조는 잠시 침묵하다 곧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군주다. 그러나 동시에 한 인간이기도 하다.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 또한 버리지 않겠다. 청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무게였으나 동시에 오래 감춰온 마음의 증명이기도 했다. 폐하, 저는 목숨을 걸더라도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길이 폐하의 짐을 더 무겁게 할까 두렵습니다. 정조는 조심스레 청아의 손끝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천둥 같은 맹세였다. 그날 밤 왕과 궁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운명을 바꿀 힘을 지녔으나 동시에 더 큰 폭풍을 부르는 불씨였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설렘을 넘어 역사의 물줄기를 흔드는 약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맺은 은밀한 맹세가 결국 흔적을 남기고 이를 포착한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다. 사랑은 은밀했으나 궁궐은 은밀함조차 지워버리는 곳이었다. 정조와 청아가 나눈 짧은 맹세는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곧 역풍이 되어 두 사람을 향해 몰아쳤다. 다음 날 서구 앞에 머물던 작은 발자국. 궁녀 하나가 문틈으로 흘러나온 희미한 빛과 들리지 않을 듯 속삭이던 두 사람의 목소리를 엿들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정녕 폐하와 청아가 함께 있었다고? 그렇다 하더라. 달빛 아래서 손을 맞잡았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닿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노골적인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빌미가 잡혔구나. 개혁을 막을 칼은 이제 준비되었다. 군심을 흔드는 것은 왕 자신일 테니. 정조 또한 이미 느끼고 있었다. 회의 석상에서 신하들의 눈길이 더 무겁고 더 집요해졌다. 청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말끝은 한 곳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나. 허나 이 길을 두려워한다면 개혁도 그녀도 지킬 수 없으리. 한편 청아는 궁녀들의 시선 속에서 날마다 옥죄어 갔다. 누군가는 연민을 담은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시기와 두려움으로 고개를 돌렸다. 밤이면 청아는 등불 앞에 홀로 앉아 작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폐하, 이제 곧 큰일이 닥쳐올 것이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으리. 설령 이 생명을 다 잃는다 해도. 궁궐에 이는 바람은 이미 방향을 바꿨다. 작은 맹세 하나가 역풍을 불러왔고 그 역풍은 권력과 사랑, 목숨마저 휩쓸어갈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조와 청아, 그들의 앞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파국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